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진드코입니다. 트윈모션은 언리얼 엔진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날이 갈수록 포토리얼 퀄리티의 리얼타임 3D 렌더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온 트윈모션 언리얼 프로그램은 리얼타임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가장 쉬운 툴인 트윈모션과 더욱 고도화된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 모두를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에픽게임즈의 교육의 아이콘이신 권호창님이 트윈모션에서 만들어진 씬을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서 언리얼에서 고도화하는 강의를 4주차부터 다루어 줄 예정이세요. 그래서 지금 권호찬님이 안 보이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1주차에서 3주차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윈모션의 트윈모션 교육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주차 트윈모션 기본 및 익스테리어, 2주차 인테리어 및 제품 전시, 3주차 컨피규레이션과 제품만 포커스해서 렌더링하는 것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놓치지 않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드리고 커리큘럼에서 배우신 내용을 더욱 쉽게 내재화하실 수 있도록 올해에는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과 동일하게 매주 웨비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추첨하여서 한정판 굿즈를 드리는 시청 이벤트가 있고요. 매주 출제되는 도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또 다른 한정판 굿즈를 드립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매주 배우신 내용을 보다 잘 복습하실 수 있도록 도전 과제와 관련된 2가지 이벤트를 더 추가했습니다. 도전 과제를 통해 커뮤니티에 영감을 주는 작품을 선정하는 도전 과제 위클리 픽 이벤트, 그리고 6주간 6번의 도전과제를 수행하신 분들께 드리는 도전과제 완주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이벤트는 원래 특별히 준비한 한정판 굿즈들이 제공되니까요. 최대한 참여하셔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와 당첨의 기회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3주간 학습을 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실 최종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리얼타임 화면을 만들어 나가실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할 샘플 파일은 트윈모션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런 익스테리어 장면을 구성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실내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전시 공간, 휴게 공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모델링을 임포트를 해서 요 제품 모델링 된 것을 이제 시각화해서 렌더링을 얻어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1주차에서 하는 작업은 바로 이제 요 작업입니다. 여기 있는 익스테리어 작업들을 같이 하실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제 뭐 나무 식생들, 그리고 석재 표현들, 석재 머티리얼 표현들, 그리고 각종 여러 이런 종류의 이제 디테일링들, 환경 설정들, 이런 이제 실내 환경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하고 같이 이런 포토리얼 퀄리티를 함께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윈모션 실행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픽게임즈 런처에서 언리얼 엔진 항목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상단 메뉴에 트윈모션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다운 메뉴를 펼치셔가지고 트윈모션의 버전이 저처럼 2025.1.1 버전이 맞는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 버전이 맞다면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우선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임포트부터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메뉴 하단에 임포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 임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요, 파일 열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 소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포트 창 띄우는 거 단축키도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I 누르면 이렇게 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픽 라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샘플 파일에 보시면 src exhibition space import source라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 스미스 파일 샘플 저희가 준비해 둔 거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열게 해주세요. 네, 자, 병합 설정이나 이런 부분 옵션들이 아마 접혀 있을 텐데 옵션을 펼치시고요. 병합 설정을 이제 보시면은 계층 구조 유지가 기본 값으로 됐을 겁니다. 이 계층 구조 유지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병합을 해서 가져왔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하다가 이 머티리얼을 분기를 시켜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인 계층 구조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설정들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임포트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 방법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FPS 게임도 익숙하죠. 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ASD 키인데요. W 앞으로, A 왼쪽, S 뒤로, D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 Q 키 누르면 올라가고요. E 키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속도가 있습니다. 네, 키보드 1번부터 6번인데요. 자, 키보드 1번 누르고 앞으로 가면 느리죠. 정말 느리죠. 2번 누르고 앞으로 가면 조금 느립니다. 3번 누르면 이제 조금 빨라졌다 생각이 듭니다. 4번 누르면 꽤 빨라요. 5번 정말 빠릅니다. 네, 6번 매우 빠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속도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속도들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 작업하시면서 1, 2, 3, 4, 5, 6 자꾸 누르시면서 이렇게 속도 조정하면서 작업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고개 돌리기. 네,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꾹 해서 하면 고개 돌리기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클릭 꾹 해서 움직이면 패닝이 됩니다. 자, 이 패닝 모드 내비게이션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키보드 1 누르고 패닝하면 거의 안 움직이죠. 키보드 5하고 패닝하면 많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속도 영향을 받습니다. 패닝은. 자,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휠 클릭 꾹 해서 하면 오비팅, 궤도 모드가 됩니다. 네. 자, 이 트윈모션의 궤도 모드의 특징은 제 마우스가 마지막에 위치한 곳을 기점으로 오빗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여기 트윈모션 로고에 두고 하면 로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빗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속도가 너무 빠르든 어떠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팍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길 봐도 하늘을 봐도 네, 어딘지 모르겠고 네, 길 찾기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씬 그래프에 보이는 내가 임포트했는 요 소스 파일 있죠. 예, 이 소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에 F키 눌러주면은 선택 확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을 잃어먹었을 때 찾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를 내려다보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아무리 F키 눌러도 네, 안 돌아옵니다. 네, 다른 걸 찍고 F키 눌러도 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라운드 레벨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휠 가운데 꾹 눌러서 살짝 들어보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각종 길 잃었을 때 다양한 길 잃은 시나리오에서 길 찾기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F12 키를 누르게 되면 프리젠터 모드라고 하여서 트윈모션의 전체 화면으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이 F12 키 어떨 때 좀 사용을 하냐면요. 제가 작업하다가 이거 좀 디테일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트윈모션의 U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UI 예를 들어서 트윈모션에서 이 특정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씬 그래프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속성창도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 화면이 작아지게 되는데 F12키를 눌러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프리젠터 모드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I 상황을 좀 다시 원래대로 돌려두고요. 네, 자, 이제는 UI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 창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은 요거 눌러서 왼쪽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눌러서 껐다 켰다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식생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드래그 앤 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드래그를 드롭하는 게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의 역할이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식생을 제가 드래그 앤 드롭 했는데요. 뭐 좀 여기 이제 각 팔레트별로 하나씩 더 드래그 앤 드롭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측에 있는 요 팔레트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씬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씬 밑에 있는 거. 자, 요것들은 이제 씬 그래프에 있는 항목들은 눈 모양을 껐다 켰다 해줘서 레이어 끄고 켜듯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이미 좀 익숙한 방법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하는 거 되고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한 번에 영역 선택하는 거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요 하단 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속성창입니다. 얘들도 당연히 이렇게 밑에 씬과 속성 눌러줘서 필요한 만큼 남겨둘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속성창은
이 식생에 대한 이제 설정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예,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식재들은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겨울로 해주게 되면 이 식생은 원래 이제 화렵수 성격의 이제 식생이기 때문에 겨울로 해주니까 이파리가 떨어졌네요. 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들 하다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싱그래프와 속성창을 좀 키워서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쓰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뭐 스피어가 있습니다. 이게 트윈모션 처음에 켜면 있는 이제 그냥 이제 기본 이제 스타팅 베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스피어 눌러 보면은 요 스피어 위에 보면 스타팅 베이스라는 폴더 형태가 있는데요. 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환경 설정 좀 금방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은 편집의 환경 설정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P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먼저 유닛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유닛 설정 센티미터로 해주시고요. 시간 형식 24시간제로 해주세요. 그 다음 프로브 해상도 있습니다. 이 프로브 해상도는 그 HDRI 맵이라든가 이런 이제 허상들을 반사를 할 때 쓰이는 이제 해상도인데 기본 값은 아마 256도는 512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드로우 컬에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최대 해상도인 1024로 뷰포트, 익스포트 모두 다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카이돔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최대 퀄리티인 높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잔디 페이딩인데요. 잔디는 이제 근거리에 있는 거, 카메라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잔디만 표현한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잔디들까지도 표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의 지금 그래픽 카드 퍼포먼스에 맞춰서 좀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면은 중간이라든가 근거리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원거리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션 블러 항목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모션 블러 활성화되어 있는 거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게임에서는 모션 블러가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지만 몰입도 높은 경험이지만 저희처럼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기능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이제 저장 부분에 가시면 오토 백업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토 백업 비활성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업 도중에 강습하는 도중에 이게 오토 백업이 되면은 잠깐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해야 되니까 비활성화해 두었고요. 그 다음은 퀄리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퀄리티 부분으로 가면 이제 요 기본 설정들 울트라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는 쓰지 않을 거라서 그냥 이제 높음으로 해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 카드 사양이 좀 낮다고 느껴지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설정들은 이제 좀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리얼타임 렌더링의 장점이 화면에서 보는 퀄리티가 이제 최종 퀄리티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리얼타임 렌더링의 장점이라서 저는 울트라로 해두었습니다. 자, 스크롤 내려보시면 슈퍼 해상도 세팅에 해상도 스케일링 모드가 대부분 여러분들 모두가 템포럴 슈퍼 해상도 되어 있을 텐데요. 예, 클릭해 주셔서 엔비디아 DLSS 슈퍼 해상도로 변경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DLSS 슈퍼 해상도는 자동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DLSS를 사용하게 되면서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어서 훨씬 더 높은 프레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그래픽 작업 툴 중에서 이렇게 DLSS를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베네핏이거든요. 이번 트윈모션 2025 버전에서 이런 이제 DLSS까지 마침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임포트가 아이콘이 있고요. 얘를 누르면 임포트 브라우저가 뜹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임포트 했던 데이터 스미스 파일이 보입니다. 얘가 만약 제가 스케치업에서 이 모델링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스미스 파일 위에 덮어 씌워서 익스포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트윈모션에서 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줘서 새로 고침하는 과정들을 해주면은 그 모델링 변경상이 트윈모션에 반영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 유지가 되고요. 이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하지는 마세요. 네, 삭제하면은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네, 업데이트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도구들을 나는 3D Max 쓰는데 나는 뭐 쓰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여러 모델링 도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을 위한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터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twinmotion.com으로 들어오셔서요. 예, 여기 이제 소개에 들어가시면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여기 플러그인에 들어오시면 여러 종류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위한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터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데이터 스미스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소프트웨어들 어떻게 써야 되는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경 구성을 좀 맛보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머티리얼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이제 담을 넘어가서 여기에 잔디 매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눌러줘서 최상단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고요. 예, 머티리얼에 그라운드에 네이처에 들어가서 그라스1이라고 하는 요 잔디 머티리얼 매핑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해보세요. 여러 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해보세요. 이게 리얼타임 렌더링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두고 보면 이 텍스처가 어떻게 매핑이 될 것인지는 이제 썸네일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도 이제 결정하실 수 있고 이렇게 넣으시면서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하시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식생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라이브러리 최상단으로 이동해서 식생의 나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이제 마우스를 얹고 썸네일을 보면은 사람 모양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 모양의 실루엣을 보시고 이 나무의 기본적인 표준적 크기를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몇 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클릭해서 심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파인, 노르웨이 스프러스 그리고 이런 이제 터키 오크 요것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클릭 해주면 네, 이렇게 클릭 해주는 대로 랜덤으로 회전 랜덤하면서 스케일도 랜덤하면서 이 같은 나무가 마치 사용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네, 이렇게 쉽게 식생들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식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에셋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페인트로 마치 페인트 브러쉬로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 메뉴에 채우기에 들어가시면 배치에 페인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자, 제가 필요로 하는 에셋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드래그 앤 드롭 했고요. 얘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다중 선택을 해주고요. 수령을 키워주고 붓을 클릭해 줍니다. 자, 붓을 클릭해 주면 이 붓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 붓의 지름을 키워주고요. 멀리 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채우기, 배치, 페인트에서 터키 오크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붓으로 그려서 식생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생들 배치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원경에 있는 식생들에 대해서 이제 드로우 컬을 좀 낮추는 방법을 좀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밀도는 줄여주고요.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주면 원경에 있는 식재들은 사실 이제 크기가 크게 이렇게 좀 드리워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객체의 개수가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화면이 굉장히 꽉 차 있는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경에 있는 나무들을 표현을 할 때는 밀도는 줄이고 수령은 높여서 큰 나무들을 드문드문 이렇게 배치되게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사용하는 팁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스테리어 매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에 관련해서는 자, 여기 작업 화면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자, 매핑을 할 때 중요한 팁은 면적이 넓은 것부터 매핑하는 겁니다. 네, 작은 것부터 매핑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적이 넓어 보이는 게 하늘이 넓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 하늘은 저희가 매핑하는 요소는 아니기는 해요. 환경 설정에서 변경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면 넓은 거 뭐냐? 바로 여기 바닥 부분 있죠. 바닥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경부터 매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에 중간에 내려와서 물에 들어와서 레이크 01 머티리얼을 여기 수경 공간에 매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수영장도 이렇게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잔디들도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도구인 스케치업에서 넘어온 그 좀 화질 떨어지는 텍스처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트윈모션에 있는 PBR 머티리얼 잔디를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핑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매핑을 하고 혹시나 자, 이 머티리얼 브라우저를 좀 열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얘를 여기에 매핑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라스1이라는 게 여기 머티리얼 브라우저에 보이는데요. 또 여기서 끌어다 놓으면 그라스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가 얘를 좀 색을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다른 머티리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래서 같은 머티리얼로 이렇게 좀 보겠다고, 같은 머티리얼로 세팅을 하려고 하면요. 컨트롤 Z에서 뒤로 가게 하고요. 그라스1을 아까 드래그 드롭했던 그라스1을 얘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애들한테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고 나면, 자, 색조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색조를 변경을 해보면, 네, 이제는 같은 애들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같이 묶여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텍스처의 스케일이 달라요. 네, 얘는 큼직한데 얘는 작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UV를 세팅을 안 해놓고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작업하다 보면은 UV를 다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윈모션에는 이렇게 이제 머티리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월드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트라이플레이너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플레이너는 월드 스페이스를 클릭해서 보면 아무리 UV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에 자동화해서 최적화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월드 스페이스 트라이플레이너를 적용을 해 주어서 여기 이제 잔디 매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매핑한 거를 어떤 머티리얼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포이드,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 스포이드 머티리얼 피커라는 기능인데요. 얘는 단축키는 T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표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메쉬에 어떤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네,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머티리얼 피커는 비활성화가 다시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쪽 그라운드를 좀 매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연석 부분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에 돌아가서 콘크리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서 소프트 콘크리트 02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매핑을 했고요. 자, 근데 보면 얘도 UV가 좀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월드 스페이스 적용해줘서 UV 초기화해줬습니다. 그 다음 요거 좀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먼저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컬러 값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원래 있던 기본 순정 콘크리트보다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UV 스케일을 좀 키워서 큼직큼직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보시면은 스케일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 값을 이렇게 올려줘서 스케일이 좀 큼직하게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러프니스는 반사도와 이제 재료 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하는 것인데 러프니스 수치를 낮추면은 이렇게 마치 이제 거울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러프니스 수치를 적당량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일부분 반사가 되도록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거친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멀을 높여주어서 이렇게 노멀 낮을 때 높을 때 이렇게 해주어서 거칠기를 좀 강하게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스크롤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리얼타임 화면에서의 반응들을 보시면서 이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익히시는데 굉장히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행 발판을 매핑하도록 할게요. 자, 요 보행 발판 매핑하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와서 매핑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 콘크리트 머티리얼 안에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예, 스트레이티드 머티리얼.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매핑을 했습니다.
자, 얘 역시도 UV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플레이너를 월드 스페이스를 적용해서 보면 얘도 이렇게 세로로 가고 얘도 이렇게 세로로 가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줘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로컬 스페이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각각의 이제 객체가 이제 놓여 있었던 원래 이제 핍업 방향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90도를 입력해 주어서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 세로로 흐르도록 이렇게 세팅해 주었습니다. 네, 스케일 값도 좀 조정을 하고 설정들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네, 그래서 색조를 이렇게 조정해 주고요. 색조 이렇게 조정해 주고 그다음 이 머티리얼이 여기도 들어가도록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해 주고요. 네, 색조 조금만 밝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색감을 띠도록 이렇게 조금만 밝게 따뜻한 색감을 띠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러프니스 수치 조정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상당한 좀 반사도가 있는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수치 약간만 올려주고요.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요 옆에 있는 이제 벽면 띠장에도 같은 스트레이티드 콘크리트를 매핑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핑을 하고 보면 자, 얘도 트라이플레이너 월드 스페이스를 해주고요. 이렇게 보면 타일링 현상이 생겼죠. 트윈모션에 있는 머티리얼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머티리얼들이지만 이 스케일을 너무 조밀하게 넣게 되면 이제 이 타일링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UV 랜덤화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 타일링 현상 발생하는 것을 놀랍도록 자동화해서 타일링 현상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UV 랜덤화 타일링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 설명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좀 러프니스 수치를 낮춰주어서 이렇게 톤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표면에는 머티리얼로 돌아가서 나무 머티리얼 하나를 여기에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크 있는데 얘를 매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 트라이플레이너 걸어주고 회전 90도 그 다음에 스케일은 한 이 정도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2.5 이렇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요. 얘는 좀 더 톤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색조를 이렇게 좀 체리 느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유리 머티리얼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머티리얼로 돌아가서 유리 클리어 글래스를 여기 매핑해 주고요. 이 강도가 높으면 이렇게 다 반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도를 이렇게 좀 적절한 수치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해주어서 안쪽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볼륨이 큰 것들은 좀 매핑을 거의 마친 것 같아요. 이제 환경 설정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씬 그래프에 보시면 언제나 최상단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스크롤이 어디 있든 언제나 최상단에 있는 앰비언스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스는 각종의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 카메라 세팅에 관련된 것들, 모든 렌더링에 관련된 세팅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 이 앰비언스에서 렌더 항목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렌더링 모드가 현재 표준 모드로 되어 있는데 루멘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루멘으로 변경하자마자 화면이 되게 풍성해진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해 볼게요. 씬 디테일은 3.0. 그 다음, 뷰 디스턴스는 카메라로부터 어떤 거리 안에 있는 애들만 이제 GI를 계산을 하겠다. 요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멀리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뷰 디스턴스 값이 너무 높으면 여기 뒤에 있는 필요 없는 나무들까지도 사실 나무들은 뭐 GI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까지도 계산한다고 이제 리소스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뷰 디스턴스는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을 지정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50m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값을 5만 cm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리플렉션 레이 라이팅 모드 있습니다. 요거 최적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퀄리티가 있는데요. 이 퀄리티를 10으로 올려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바운스 숫자가 있는데 이 바운스 숫자도 최대값인 8로 해주세요. 네, 이 바운스 수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레이를 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계산할 때 레이를 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몇 번 튀기면서 몇 번 반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할 것인가 그 설정인데 인테리어 강의에서는 라이트, 실내에 쓰는 이제 배치하는 라이트의 의존도를 줄이고 최대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 라이트만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 숫자를 많이 높게 해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익스테리어에서부터 세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 부분, 바로 그림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 섀도우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값을 움직여 보시면 높아지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면 그림자가 또렷해지면서 이 조밀한 영역에까지도 그림자를 계산합니다. 요 섀도우 수치는 제가 한 10,000 정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섀도우 바이어스 보시면 그림자의 디테일 수준입니다. 섀도우 바이어스는 너무 높으면 이렇게 좀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섀도우 바이어스는 좀 낮은 값으로 0.1 정도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 그림자들도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앰비언스 내에 FX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비를 60으로 올려주고요. 대비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색이 진해졌죠. 채도는 45 정도로 좀 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로 갈게요. 카메라에 오시면은 노출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 노출 지금 좀 너무 밝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0.8로 노출 살짝 낮춰주고요. 화이트 밸런스 지금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5700 정도로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좀 높아야 온화한 색이고요. 지금 차가운 색깔로 좀 가기 위해서 5700K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로컬 노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활성화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로컬 노출 활성화됐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게 너무 높으면은 밝은 곳을 더 밝게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0.16으로 기본 것보다 많이 낮춰서 밝은 곳에 있는 영역들을 좀 밑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톤을 잡아주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렌즈라는 항목인데 렌즈 밑에 이제 세부 사항을 펼치시면 비네팅이라고 있습니다. 비네팅 수치는 비네팅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의 이제 귀퉁이들이 어두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네팅 수치는 저는 한 50 정도로 주고요. 그다음에 이 값 정말 중요해요. 그 카메라 안에 렌즈 안에 세부 사항의 선명도 있는데요. 이 선명도를 40으로 올려줄 겁니다. 자, 선명도 올려주니까 어떤가요? 지금 화면이 훨씬 더 풍성해졌죠. 그리고 이 선회도가 아주 또렷하게 살아났죠. 그래서 이 선명도는 실제 우리가 느끼는 렌더링 퀄리티에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저 지금 뭐 작업 별로 한 거 없는데 벌써 이 씬의 분위기가 잡혀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으로 오시면은요, 제일 위로 스크롤 올리시면 하루중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아침 9시냐, 뭐 점심 시간이냐, 뭐 그런 건데 저는 이 하루중 시간을 14시 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방위각이 있는데요. 이 방위각은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태양의 정북 방위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위각은 9도로 세팅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퀄리티가 확 올라왔죠? 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렸는 게 이제 루멘인데요. 이 루멘은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플렉션을 처리하는 언리얼 엔진의 차세대 리얼타임 렌더링입니다.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라이팅의 마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루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트윈모션 루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트윈모션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의 문서 항목 내에서 트윈모션에서 루멘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그래픽 씬들을 더 효율적으로 고퀄리티로 포토리얼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튜토리얼 강의예요. 그래서 그 트윈모션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따라하기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윈모션의 자세한 기능, 어떤 거 자세한 거 알고 싶다 그러면 문서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 매핑들을 좀 이렇게 잡아가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에는 이제 타일을 하나를 좀 매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타일을 하나 매핑을 해볼 건데, 이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타일 항목이 있습니다. 타일 카테고리가. 예, 여기 보이죠? 자, 요 타일 카테고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 보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좀 헤링본 형태의 콘크리트 타일이 있거든요. 헤링본 형태. 네, 이런 형태에 있는데요. 얘를 여기 드래그 앤 드롭 했습니다. 근데 잠깐 컨트롤 Z에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고 계세요. 컨트롤 Z 하고 다시 이게 반사인가? 아니면 안에 있는 얘가 같이 바뀐 건가? 헐. 이렇게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가 모델링 도구에서 작업할 때 얘랑 얘를 머티리얼을 나눠두지 않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재료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누르고 있는 요 이제 상단에 머티리얼 교체 모드를 요 동그라미를 꾹 누르면 오브젝트에 적용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용을 해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됐는데 안에는 매핑 안 된 거 보이죠? 근데 혹시 못 믿겠으니까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머티리얼 따로 잘 구분된 거 보이죠? 네, 그 다음 얘를 지금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UV가 좀 찌부진 게 느껴지죠? 트라이 플레이너 해주겠습니다. UV 자동으로 펼쳐주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저는 이게 좀 완전 다른 느낌 낼 거예요. 색조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트윈모션에 있는 대부분의 에셋들은 그 상호작용이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톤을 확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 러프니스 수치를 이렇게 해주고 참고로 이 러프니스 값을 만지실 때는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최대한 빗면에서 이렇게 얇게 카메라를 얇게 빗면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러프니스 숫자라든가 반사도 정도를 결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재작업하는 그런 이제 필요 없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십니다. 자, 러프니스 수치 적당히 제가 필요한 만큼 조정하고 스케일도 조정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모자이크 타일 하나를 매핑을 하고요. 이 모자이크 타일 역시도 제가 이쪽 영역들을 좀 다크다크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떨어뜨렸다. 조금만 올려서 이게 정말 대단한 리얼타임의 장점이죠. 이러한 작업 방식들이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결정하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러프니스 수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장면은 그냥 뭐 바로 하나 얻어가도 될 정도로 되게 괜찮은 장면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매핑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목재 데크 하나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드래그 앤 드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아까 매핑 모드를 제가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두었었는데 요거 좀 머티리얼 교체로 다시 해서 매핑하면 좋겠어요. 컨트롤 Z 하고 꾹 눌러가지고 머티리얼 교체로 해주고 적용해 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좀 오크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저는 좀 원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오래된 빈티지한 원런 느낌으로. 그래서 톤 떨어뜨려 주고요. 더 떨어뜨려서 이렇게 좀 월넛 같은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색조를 어두운 색으로 해주니까 러프니스가 너무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러프니스 값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에셋들을 좀 디테일링을 해볼 건데요. 이 트윈모션에서 스케일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셋 하나를 드래그 앤 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일 상단으로 가셔서 식생에 가셔서 기타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로렐 햇지라는 게 있어요. 네,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이제 칸 위에다가 넣을게요. 얘 이제 크기를 줄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키보드 단축키 1번부터 6번까지가 속도라 말씀드렸는데 7번은 이동, 8번은 회전, 9번은 스케일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동 기능으로도 이렇게 회전을 거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만으로도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의
스마트 이동 기능만으로도 거의 다 하긴 하는데, 스케일은 이렇게 이제 스케일 모드 키보드 키 9번 눌러서 스케일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또는 탭 키 눌러가지고 이 모드를 각각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탭키 탭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셋을 이렇게 센터에 배치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스케일 조정해서 배치했고요. 자, 그다음 얘를 X축으로 이렇게 옆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Shift 키 꾹 누르시고요. 원하는 축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씬 안에서 보시면 로렐 해치 제가 방금 만든 거 3개가 있죠. 요거를 이제 Y축으로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크기 조절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요 팔레트 안에, 식생 팔레트 안에 얘 좀 위치 좀 맞추고, 식생 팔레트 안에 이제 3D 잔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우기 기능 안에 배치 안에 흩뿌리기라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흩뿌리기로 들어온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식생으로 가셔서요, 세밀한 잔디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긴 잔디, 참고로 이 썸네일에 골프공이 있는데 골프공 보시고 이 잔디의 높이를 가늠하시면 돼요. 얘를 팔레트에 드래그 앤 드롭 해요. 자, 그 다음 얘를 플러스 키 눌러주고 클릭 해주면 잔디가 3D 잔디가 이렇게 심겨집니다. 네, 얘가요 그 되게 정말 고퀄리티 상호작용이 돼 있어요. 바람에 혼자서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네.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들이 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필요한 팔레트들에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3D 세밀한 잔디를 심어줌으로써 이 장면에 훨씬 더 이 생기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은 식생 스캐터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나무를, 이쪽 공간에 나무를 쭉 깔아 볼 건데요. 설마 여기에 나무를 드래그 앤 드롭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나무를 아까 뭐 클릭해서 심기도 알려드렸지만 채우기에 들어가시면은 스페이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선을 하나 그려두고요. 자, 요 펜총 눌러서 제가 요 노란색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뭐 최대한 뭐 센터에 맞춰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려주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따라오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그리기 모두가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랜덤 측면 오프셋을 좀 올려주면, 뭐야 이게 이 화살표들의 간격이 벌어지네. 개수를 올려봐. 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오셨죠? 그 다음에 요 어떤 나무를, 작은 나무를,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팔레트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려놨던 화살표들이 식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거 랜덤하게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어떻게 섞을 거냐면은요, 얘도 넣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지막한 대나무가 있는데 이렇게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나지막한 과목과 너무 크지 않는 나무들을 이렇게 줬고요. 자, 근데요, 제가 볼 때 나무가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이 나무는 개수를 스케일 오프셋을 좀 줄여서 이 나무는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약간 왼쪽으로 좀 붙여서 이동시켜 둘게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자, 랜덤 순서로 이렇게 해서 랜덤 순서를 켜줘가지고 더 랜덤하게 섞이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마치 마치 이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배치한 것 같은 랜덤한 느낌으로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여기 랜덤 스케일 값을 조정하시면 랜덤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회전 각각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랜덤 회전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랜덤 스케일 좀 더 높게 갈게요. 네, 그리고 스케일 오프셋은 좀 낮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식생들의 이파리가 너무 밝은 느낌이 들고 있죠. 네, 이것들마저도 세부적으로 디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나무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주고요. 에셋 프로퍼티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밑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누르면 나뭇잎 색조 있는데 이 나뭇잎 색조하고 빨간색 한번 줘보세요. 와우. 이걸로 색이 바른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더 초록색인데 좀 점잖게 톤 다운돼 있는 이런 형태를 연출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너무 밝으면 이 장면의 이제 몰입도를 좀 해치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Z, Y, Z, Y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네, 네, 이 트윈모션에 있는 그 상호작용들이 적용되어 있는 에셋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무한에 가까운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런 이제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보드의 G키입니다. G키. 이거 기억해 주세요. G키는 헬퍼를 띄우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렸던 스페이싱 한 것들, 요거 이제 노란 선들 보여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헬퍼라고 불리는데, G키를 누르면 꺼지고요. G키 누르면 켜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라이트나 이런 것에도 이제 G키 헬퍼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꽤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다운로드가 필요한 에셋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필요한 에셋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요 에셋 이름 여러분들도 따라 검색해 주세요. 라이브러리 창에 검색 창에다가 데크 체어 5KS 이거 검색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면,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제 여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 요 카테고리가 지금 식생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 전체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데크 체어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네, 이거 이제 다운로드가 필요한 에셋이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 화살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보시면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네,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윈모션 에디터에 에픽게임즈 계정이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자, 여러분도 요 에픽게임즈 계정 로그인을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로 로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네, 좀 기다려 보시면, 네,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되었다고, 인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이제 상태가 표시가 되고요. 처음 한번 다운로드 받은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실 때는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와요. 에셋이 안 나오고. 일단 놔 보세요. 네, 그러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빨리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첫 번째 한 번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에셋을 트윈모션 메모리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이제 빨리빨리 되거든요. 네. 자, 컨트롤 Z, Z 해서, 자, 저는 요 에셋을 이쪽으로 이제 90도 정도 회전해 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썬베드를 배치해 주고요.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필요한 에셋을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스모 쳐보겠습니다. 키보드 검색에서 COSMO 코스모. 그러면 요 이제 코스모 테이블이 있어요. 네, 얘는 순정 라이브러리네요. 다운로드 필요 없습니다. 네, 코스모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쪽에 여기에 하나 Shift 누르고 이동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이동해서 개수를 3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쇼퍼 하나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은 백야드 소파 BXR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다운로드 이미 되어 있는 에셋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이제 디테일링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타일링입니다. 타일링 좀 가까이 붙어볼게요. 바닥에.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이 타일이 끝나는 부분들, 요 경계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들이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은 머티리얼 피커, 단축키 T, 예, 머티리얼 피커로 여기 떠보고요. 여기 이제 내려오시면은 컬러 밑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UV의 세부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UV 밑에 세부사항으로 가시면은 오프셋 XY가 있는데 움직여 보면 오프셋 X는 텍스처를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프셋 Y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값을 정밀하게 입력을 해주어서 요 이제 줄눈들을 맞춰야 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6, 네, 0.1, 13? 0.13 했었을 때 제가 원하는 의도에는 맞게는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머티리얼 피커로 여기 옆에 있는 이 헤링본 타일도 선택을 해줘서 얘도 이제 오프셋 Y를 적절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0.0 마이너스 0.02 1로 해볼게요. 0.9 0.008 네, 이렇게 해서 줄눈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네, 이 머티리얼들 중에는 이렇게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자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둔 에셋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트윈모션의 라이브러리 구조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요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저희가 만들어낼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머지할 병합을 해둘 파일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해서 불러보면, 네, 저는 이제 원래 있었던 에셋들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 보면은 헬퍼는 끄도록 하고 헬퍼 끄고 보면, 네, 여기 이제 군데군데 이제 식생들을 빽빽하게 집어넣어 두었죠. 네, 그리고 이런 곳들에 보면 이제 수경에 필요한 석가산을 표현한 바위라던가 그리고 연잎과 같은 이런 식재들, 식생들 이렇게 배치해 두었고요. 관목류들 이렇게 배치해 두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들을 표현을 좀 많이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작업을 했었을 때, 자, 전체 화면 프레젠터로 보면, 요런 이제 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해서 분명히 구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에픽 라운지를 통해서 배포했던 샘플 파일 안에 이 에셋 파일,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병합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에셋 파일이 여러분도 이제 갖고는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갖고 있으시라는 부분이었는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작해오 강의를 보시면서 강의 이렇게 일시 중지하고 재생하고 이 과정에서 하시면서 최대한 이제 많은 이제 에셋들을 내가 직접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골라보고 그리고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결국 트윈모션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라이브러리들이 어디에 이제 구조들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라이브러리가 그때 거기 있었지 했는데 이게 또 다운로드 필요한 에셋들이라면 좀 미리 이제 다운로드하고 준비해 두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 트윈모션의 라이브러리 구조들을 파악하시면서 그리고 세부 속성값들 뭐 조정을 해가지고 단 하나의 에셋을 가지고도 다양한 파생형 에셋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올려주신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로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시간을 Q&A 시간에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